꼭 누르고 시작하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4번이 아니라 5번이죠. 5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는 하고요. 저는 sum, if 들어갑니다. 자, sum if에서 중요한 거는 문제를 좀 보여주면서 할까요? 이거 여러분들 보고 싶어가지고 한 거니까 봐야죠. 자, sum if 했을 때 두 번째 인수는 if가 뒤에 나와 있는 함수는 무조건 두 번째 인수 또한 큰 따옴표를 묶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sum if와 count if의 가장 큰 특징.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sum if와 count if의 특징이랑 공통점.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가 똑같은데 count if는 두 번째 인수까지밖에 없어요. sum if는 마지막 세 번째 인수만 더 추가해주면 됩니다. 자, 우선은 sum if나 count if의 첫 번째 인수는 조건이 들어있는 영역을 찾아야 돼요. 조건이 들어있는 영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직급을 찾는 거거든요. 대리 찾잖아요. 그러니까 C 29셀부터 C 36셀까지가 직급들이 들어있는 곳이죠. 이 중에서 콤마는 뭐예요? 영역 잡았으니까 이제 조건을 찾아야죠. 두 번째 인수를 할 차례입니다. 대리를 쓸 건데 당연히 큰 따옴표로 묶어서 대리라고 쓰면 되죠. 자, 이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가 count if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count if는 인수가 두 개뿐이 없으니까 그냥 괄호 닫아주면 되는 거고요. sum if만큼만 세 번째 인수가 있어서 그 세 번째 인수는 뭐냐? 급여죠, 급여. 이 급여의 영역을 잡아주면 돼요. 실제 합할 영역, 대리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급여를 합할 영역. 이거는 D 29셀부터 D 36셀까지를 잡아주면 돼요. 자, 합계에서 그냥 합계가 아니라 대리에 해당하는 것만 합하고 요 직급들 중에서 대리에 해당하는 사람들 명수만 빼주면 평균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얘를 뒤로 가져가서 나누기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얘를 다 잡고 붙여넣기 하면은 너무 제가 할 일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 한번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는 sum if 인수 3개죠. 둘, 3개.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조건의 영역을 다 잡고 그 다음에 콤마 큰 따옴표에서 대리라고 쓸게요. 콤마 그 다음에 정말 sum range 합할 영역은 급여의 평균이니까 급여를 다 잡아줍니다. 급여의 평균이니까 급여를 다 잡아주고 괄호 닫습니다. 나누기 count if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가 똑같아요. 얘 다 잡고 콤마 큰 따옴표에서 대리 괄호 닫습니다. 이렇게 맨 마지막 괄호 검정색 괄호 문제 없죠? 자, 입력 단추 누를게요. 자, 입력 단추 눌렀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 앞에 뭐가 들어갔죠? 천 단위에서 올림해라 그랬습니다. 천 단위에서 올림해서 결과적으로 표현하는 건 만 단위까지 표시한 거죠. 만 단위면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밑에다 할게요. 이거를 다 집어넣기가 공간이 안 나와서 그냥 쭉 길게 해서 하면 나오겠네요. 여기다가 카운트가 아니죠. 라운드 업 바로 열고요. 맨 뒤에다 콤마 마이너스 4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라운드 업 맨 뒤에다 콤마하고
마이너스 4 괄호 닫으면 검정색 괄호가 잡히겠죠? 자, 입력 단추 클릭 완전히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쉽게 하려면 천 단위 구분규가 있으면 좋겠죠. 폼에 가서 쉼표 스타일만 딱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 단위까지 나타났습니다. 어때요? 할만하신가요? 여러분들이 그 아까 시나리오 분석 작업에서 시나리오가 아마 녹화가 안 됐을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부분합하고요.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분석 작업 1번부터 갑니다. 분석 작업 1번에 가서 원 상태로 바꾸는 것도 좀 알려줄까요? 자, 원 상태로 바꾸려면요. 다 잡아야 돼요. 이렇게 다 잡고 데이터에 부분합으로 갑니다. 가서 모두 제거 누르면 돼요. 그냥 모두 제거. 그러면 정렬은 그대로 있어요. 정렬은 어떻게 못해요? 정렬을 뒤로 돌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부분합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정렬 먼저 해야 됩니다. 정렬 들어가서 지금 뭐별로 정렬되어 있죠? 문제에서 보면 직위별이라고 되어 있죠. 직위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차순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오름차순으로 해라. 오름차순 되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확인을 먼저 하는 거예요. 꼭 이거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 더 체크해 드릴게요. 정렬이 들어갔을 때 여기 보면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가 있죠. 분명히 나는 A3부터 H15까지 잡았는데 부분합 정렬 들어가면 이 필드 제목은 영역에서 해지돼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렬될 때 이 필드 제목이 이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제외된 겁니다. 근데 난 얘까지 포함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를 체크 해제하면 얘까지 영역이 잡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필드 제목이 없으니까 맨 위에 A열, B열, C열, D열이 정렬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정렬할 때는 필드 제목이 정렬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정렬 기준에 해당하는 필드 제목을 선택한 겁니다. 자, 확인했고요. 자, 이제 부분합 들어갑니다. 부분합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필드 뭐로 정렬했느냐? 직위로 정렬했죠? 직위 선택하고요. 예. 직위 선택하고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문제를 좀 볼까요? 본봉 직무수당의 합계입니다. 자, 그래서 본봉 직무수당 외에 다른 건 체크 해제하고 함수는 합계. 자, 시험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나왔었고요. 뭐냐면 부분합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함수는 이렇게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럼 이 함수 종류를 다 빼고 있어야 돼요. 자, 합계가 sum입니다. 개수는 count. 그다음에 평균, average, 최대값, max, 최소값, min, 곱하기 프로덕트. 그다음에 숫자의 개수가 있어요. 개수가 있고 숫자의 개수. 이게 뭐냐면 숫자만 개수로 세는 건 카운트고요. 그냥 개수는 비어있지만 않으면 세는 게 개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개수와 숫자의 개수가 다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STDV라는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와 표본 편차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와 표준 편차. 편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편차만. 그다음에 분산이 있습니다. 표본 분산, 분산. 이게 다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총 몇 개예요? 그래서 8개죠. 자, 우선 합계, 개수, 숫자의 개수는 같이 포함된 겁니다. 평균, 최대값, 최소값, 곱, 그다음에 편차, 그다음에 분산. 8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 나오면 다른 거 이상한 거 하나 집어넣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자, 처음에는
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는 것이 체크돼 있든 안 돼 있든 관계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대치할 게 없는데 뭐 체크 안 했든 하든 아무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부분합 들어가서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평균이었어요. 뭐의 평균이었냐면 근속수당의 평균이었어요. 두 번째는 근속수당의 평균 맞죠? 자, 그런 다음에 다른 거는 해제하고 근속수당의 평균이 되게 하고 여기서 두 번째 할 때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 해제한 후에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순서는 관계없고요. ITQ 엑셀 시험 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 왼쪽에 있는 거 숨기기 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요. 지금 우리는 여기 숨기기 하는 거 없습니다. 얘는 뭐냐면 4번을 누르면 전체가 다 나와요. 이건 필기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4번을 누르면 전체가 다 나오고요. 3번을 누르면 세부 사항이 사라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누르면 전체적인 내용, 1번 누르면 이제 최종 결과만 나옵니다. 그래서 외부로 데이터를 반출하고자 할 때 이런 4번까지 하면 이거는 극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 1번이나 2번 정도가 1번이나 2번 정도가 뭐 외부 반출이 된다면 되겠지만 그것도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4번은 전체가 다 나오는 겁니다. 내부에서야 뭐 어떻게 복사가 되든 나가든 관계없겠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좀 알려주면 요즘 나오는 문제 중에 요 요약을 합계로 바꿔라 라는 말이 나와요. 요약을 합계로 바꿔라.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컨트롤 F 누르는 겁니다. 컨트롤 F. 자, 그래서 찾기만이 아니라 바꾸기를 눌러서 찾는 거는 요약이라고 쓰고요. 바꿀 내용을 합계라고 쓰는 거죠. 그런 다음에 모두 바꾸기 딱 눌러버리면 이렇게 5개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해서 나오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시나리오 들어갑니다. 시나리오 요약은 이렇게 나올 건데 얘가 이름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에 셀 이름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삭제할게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컨트롤 Z로 뒤로 돌릴 수 있는데 이 시트를 삭제하잖아요. 오른쪽 클릭 삭제하면 보세요. 뭐라고 뜨죠? 영구 삭제됩니다. 컨트롤 Z로 돌이킬 수가 없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필기 문제에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름 정의가 돼야 되죠. 자, F14와 F16의 이름 정의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 변동될 때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수익률이 여기죠. F15, 16의 이름 정의를 수익률을 했고요. 두 번째, 그럴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 순매출액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 이 순매출액 합계인 F14 또한 이름 정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F14도 이름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변동되는 셀을 선택하고서 시나리오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결과잖아요. 변동은 F16이 되는 거죠. 변동은 F16. 수익률이 다음과 같이 변동된다고 했으니까 F16을 선택하고 자, 데이터에 가보면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미 있는 거는 삭제할게요. 자, 추가 눌렀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수익률 증가입니다. 수익률 증가. 오타 확인하고요.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아이고, 뭔가 제가 잘못했죠? 자, 다시 가상 분석에 여기 바로 떴네요. 얘가 아까 떠서 이게 뒤에 숨겨져 있었네요. 얘가 0. 몇으로 돼 있죠? 7로 돼 있습니다. 70%는 0.7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추가 누르면 바로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바로 시나리오 이름 쓰게 돼 있죠? 자, 얘는 두 번째는 수익률 감소네요.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얘를 내려야 보일 거예요. 여기는 50%니까 0. 다 됐죠? 이제 추가하면 안 되죠?
두 가지 됐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표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요약 누르라고 했죠. 자, 요약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F14에. 그리고 나서 확인하면 분석 작업 이 앞에 시나리오 요약이 들어가는 거죠.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요약까지 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뭐 3시간 동안에 지난 시간에 이제 이 3시간 동안에 이걸 다 했다면 오늘은 30분 동안의 필기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거의 30분 가량이 남았는데 지금 이 내용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죠. 이건 저장할 필요 없고요. 자, 이거 하겠습니다.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크실 겁니다. 그래도 안 돼요. 두 번째 거 들어가죠. 12년 1회 D형이네요. 자, 먼저 이거부터 키세요. PDF 파일. PDF 파일 열어놨고요. 여기 보면 B번 찾았나요? 요 B번. 자, B번 4320 골뱅이 9. 자, 문제 열겠습니다. 자, 4320 골뱅이 9. 자, 확인하죠. 자, 여기서 계산식만 할게요. 계산식. 계산식만 몇 점이죠? 40점이죠. 60점 이상이 합격인데 계산식이 40점이면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계산식 선택했고요. 자, 살펴보자. 메모장. 이제 들어와요. 잠깐 나갔다 온 거죠? 예, 뭐 이제라도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자, 영어 점수의 전체 평균과 개인별 영어 점수의 평균 차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영어 점수의 전체 평균과 개인별 영어 점수의 평균 차를 구하시오. 알맞은 거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보죠. 영어 점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잠시만요. 영어 경시대회잖아요. 영어 경시대회에서 표 1번 영어대 경시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게 봐야겠네요. D3에서부터 E8까지는 독해와 성취, 개인별 영어 점수의 평균 차를 구하시오. 해보죠. 근데 감 잡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자, 먼저 영어 점수의 전체 평균을 먼저 구할게요. 전체 평균 구하려면 에버러지죠. 그래서 여기 영어 점수의 전체 평균이니까 여기를 다 잡을 거예요. 영어 점수의 전체 평균과 그랬으니까 다 잡을 겁니다.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D3에서부터 E8까지죠. 그죠? 그러나 얘는 체육인으로 내릴 때 이 영역은 여기 영역이에요. 영역. 여기가 전체 평균 영역.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절대값 돼야죠. 절대값. F4 눌러야죠. 자, 그리고 바로 닫습니다.
이게 바로 전체 평균과 개인별 영어 점수의 평균 차라고 돼 있죠. 개인별 영어 점수는 어떻게 구해요? 빼기, 에버러지. AVERAG. 자, 괄호 열고 얘는 요거와 이거 두 개 합치면 되는 거죠. 이거는 절대값 들어가면 안 됩니다. D3부터 2, 3까지. 자, 이렇게 되면 전체 평균과 개인별 영어 점수의 평균 차가 되겠죠? 자, 한번 답을 구해볼게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는 AVR, AG에서 다 잡는 대신 얘는 F4 절대값이 들어가야 되고 괄호 닫습니다. 빼기 다시 AVR, AG에서 이 신성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영어 점수 두 개를 잡아서 괄호 닫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 단추 누를게요. 체육앤들 드리겠습니다. 평균 차이가 이렇게 나오네요. 신성한은 전체 평균보다 점수가 좀 작은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값이 있는 게 즉 이 학생이 더 높은 거죠. 전체 평균보다 이 학생이 더 높은 겁니다. 점수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타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주차장 평가가 우수한 휴게소의 월 매출액 평균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동그라미는 엑셀의 특수 기호를 쓰래요. SUMIF에서 COUNT IF 함수를 사용하고요. 월 매출액 평균을 구하라고 있습니다. 답이 나올 셀은 여기죠.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해서 하겠습니다. 주차장의 평가는 청결도 주차장 서비스 평가가 우수한 휴게소의 월 매출액의 평균을 구하시오. 동그라미는 엑셀의 특수 기호다. 주차장 우수 휴게소의 월 매출액의 평균. J3에서 주차장 주차장 J3에서 J8이면 여기만 해당되는 거죠. 그죠? 청결도나 서비스가 아니라 주차장에 대한 겁니다. 평가가 우수한 휴게소의 월 매출액의 평균을 구해라. 네, 이제 뭐 간단하네요.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는 우선은 합계를 구해야 개수로 나눠서 평균을 구할 거 아니에요. sum if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동그라미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를 더블 클릭해서 이 동그라미를 복사하세요. 컨트롤 C로.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는 sum if 그런 다음에 여기를 다 잡아요. 다 잡고 얘 뭐 채우기 핸들로 내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F4 누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콤마 큰 따옴표 컨트롤 V 큰 따옴표 이렇게. 자, 이제 콤마 한 다음에 실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 평균은 월 매출액이죠? 다 잡습니다. 바로 닫고 나누기 count if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잡아서 그냥 복사할게요.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가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닫으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확인됐나요? 자, SUMIF에서의 특징. SUMIF와 COUNTIF를 이용한 평균의 특징은 뭐였죠?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가 똑같다. 그리고 SUMIF는 세 번째 인수, 정말 구하고자 하는, 평균을 내고자 하는 합계 부분이 어디냐? 그 부분만 더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3번 하겠습니다. 3번은
표 3에서 표 3입니다. 표 3에서 거주지가 도시인 청소년의 평균 키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C22부터 C22부터 23까지에다가 조건을 집어넣으래요. 거주지가 도시라고 했으니까 요 거주지와 컨트롤 눌러서 도시 요 두 가지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붙여넣어라 이겁니다. 붙여넣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다 별도로 필드 제목을 가지고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먼저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D 에버러지가 되겠죠? D 에버러지. 알맞은 함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D 에버러지.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다 잡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다 잡습니다. 자, 콤마. 그 다음엔요. 필드. 뭐고 하는 거예요? 나이예요. 키예요. 몸무게예요. 키잖아요. 키 필드 제목 잡아주면 됩니다. 필드. 콤마. 그 다음엔요. 조건은 뭐예요? 거주지가 도시예요. 거주지가 도시. 그러니까 밑에 여기는 잡을 수가 없잖아요. 가운데 농촌이 꼈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만든 겁니다. 클릭 드래그로 잡아줬습니다. 자, 이 괄호 닫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센티미터 집어넣으라고 돼 있죠. 아, 여기서 또 나왔네요.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에서 올림해라. 올림은 뭐예요? 이 D 에버러지라고 돼 있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맨 앞에다가 올림은 라운드 업이죠. 올림. 라운드 업. 맨 뒤에다 콤마.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해라. 그럼 뭐가 돼요?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면 정수가 되죠. 정수는 0입니다. 0. 만약에 1을 쓰면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와요. 근데 첫째 자리에서 올림시키라 그랬으니까 정수죠. 자, 입력 단추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뒤에다가 센티미터를 집어넣으래요. 자, 그럼 여기에 요즘 문제 같으면 연결 연산자도 나옵니다. 여기는 안 나왔어요. 연결 연산자 그래도 써야 되는 거예요. 연결 연산자에서 여기다가 센티미터를 쓸게요. cm 꼭 연결 연산자는 어느 때 쓰는지 얘기하자면 함수와 문자 사이에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함수와 문자 사이에는 연결 연산자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문자와 함수 사이도 마찬가지. 순서가 바뀌는 건 관계없어요. 어쨌든 함수와 문자, 문자와 함수 사이에는 연결 연산자가 들어갑니다. 요 인수 안에 들어가는 문자는 큰 따옴표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입력 단추할게요. 이렇게 넣어준 거죠. 자, 이번에 4번 들어갈게요. 4번에 보니까 1차, 2차, 3차, 4차 결과가 각각 4 이상이고 각각이라고 있어요. 4 이상이고 이고라고 들어갔죠? 이거는 엔드 연산자죠. 1차에서 3차 검사, 1에서 3차 검사 결과의 평균이 5 이상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이면 그럼 조건이 끝난 거예요. 자, 한번 해보죠. 자, 클릭하고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자, if 들어갑니다. 자, 우선 and 들어가야 되죠.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1차, 2차, 3차 결과 각각 4 이상이고 자, 1차 검사가 크거나 같다 4, 2차 검사가 각각이니까요. 2차가 크거나 같다 4, 그 다음에 3차 클릭하고 크거나 같다 4까지죠. 세 가지. 걸어 놨어요. 이 상태에서 콤마 4 이상이고 라고 돼 있어요. 1에서 3차 결과 평균이 5 이상이면 자, 평균은 뭐예요? 에버러지죠. 이상이면 그랬죠. 이상이면. 이상은 뭐예요? 크거나 같다 에버러지 쓸게요. 근데 좀 이상한 느낌 들지 않아요? 어쨌든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상이면이라고 했습니다. 5 이상이면 그랬죠. 자, 평균이 5 이상이면 그랬으니까 자, 우선
평균이라고 했고요. 평균 한 다음에 세 개 다 잡을게요. 세 개 다 잡고 가로 닫겠습니다. 그럼 평균 나오겠죠. 얘가 평균이 크거나 같다 5 이렇게 돼야 되겠죠. 5 이상이면 이 조건이 다 만족한다면 괄호 닫고 이게 바로 이제 AND 함수의 괄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상이면 뭐라고 돼 있나요? 치료. 그렇지 않으면 주의. 자, 여기다 치료라고 쓰고요. 치료. 그렇지 않은 것은요. 주의. 바로 닫겠습니다. 자, 입력 단추 클릭하고요. 자, 채우기 엔드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각각 4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4 이상 아니죠? 그죠? 4 이상 아니니까 다 만족해야 되는데 다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주의입니다. 자, 한번 치료 한번 보죠. 치료. 자, 각각 4 이상이고요. 평균 또한 4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자, 조건이 하나라도 안 맞으면 이건 주의가 되고요. 조건이 다 맞아야만 치료가 된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한번 볼게요. 5번 보니까 총점을 기준으로 수상 내역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상 내역 표의 의미는 순위가 1이면 대상, 2이면 금상에서 6위에서 7이면 뭐 장려상, 그 외에는 참가상으로 나오네요. 자, 총점이 높은 사람이 1위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추주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추주함수가 뭐죠? 아니라 여기에요, 여기. 요겁니다, 요거. 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V루업이 되는 겁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 판매가를 이용해서 할인율 구할 때는 할인율이 수평으로 되어 있으니까 H루업을 썼다면 지금은 수상 내역이 수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V루업 쓰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순위가 1이면 나왔으니까 자, 순위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뭘 가지고 가냐? 총점을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상 내용에다가 여기다 클릭하고 랭크 집어넣을게요. 랭크 EQ입니다. 총점 선택하고 콤마 총점을 다 잡았을 때 얘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F3번. 채우기 핸들로 내려야 되는 거니까요. 콤마 가장 큰 게 1등이니까 내림차순이죠. 괄호 닫겠습니다. 입력 단추 누르고 채우기 핸들로 내리면 쭉 나올 거예요. 그죠? 1등은 대상, 2등은 금상, 3등은 은상인데 4등까지는 동상인데 그죠? 5등은요? 5등도 동상이죠. 4, 5위. 그 다음에 6, 7은요? 7은 장려상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참가상이 되는 거겠죠. 8, 9, 10 얘네들은 참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요 앞에다가 H 룩업을 나타내 줄 겁니다. H 룩업이 V 룩업이죠. 기껏 말해놓고 그렇죠? V 룩업이죠. 자, 얘가 룩업 쫓아가는 겁니다. 1등, 2등, 3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얘가. 그죠? 자, 그러면 콤마 그 1등, 2등이 어디 나와요? 여기 순위에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채우기 핸들로 내렸을 때 얘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F4 눌러서 절대값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콤마 순위 구하는 거예요. 수상 구하는 거예요. 수상 구하는 거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COL 컬룸 열이죠. 순위가 첫 번째라면 내가 찾고 싶은 수상은 두 번째에 있죠. 그 다음에 콤마. 자, 정확한가요? 1, 1, 2, 2, 3, 3 있지만 5 있어요? 없죠. 7 있어요? 없죠. 9 있어요? 없죠. 이거는 정확히가 아니라 유사히 일치입니다. 그래서 괄호 닫고 입력 단추 클릭.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되겠죠. 7은 참가상이 되는 겁니다. 아, 저기 8이 9위가 참가상이 되는 거죠.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수직이다 그러면 V루거. 내가 찾고자 하는 얘네들이
만약에 이게 아니라 제가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여기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행렬을 바꿀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으면 H 룩업을 쓸 거고요. 수직으로 돼 있으면은 V 룩업을 쓴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잡은 영역에서 내가 찾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있다. 그러면 2를 쓰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잡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필드 제목은 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만 잡아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만 잡아야 됩니다. 여기 위를 잡으면 안 돼요. 자, 혹 괜히 실수한 것 같은 느낌 드는데요. 제대로 잡았네요. 그렇죠? 이 영역은 필드 제목은 잡으면 안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닐 때에는 필드 제목은 잡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VLOOKUP하고 HLOOKUP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절대값이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 차이는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채우기 핸들로 내려서 답을 구하는 거 있죠? 그때는 이 영역은 자, 채우기 핸들로 내릴 때 이 영역 저기 함수에 들어가죠. 그때 채우기 핸들로 내릴 때 이 영역은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때 F4 누르면 돼요. 절대값 하면 됩니다. 절대값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총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기 랭크로 구했어요. 이거는 잘라내기 해버리고요. 면한 다음에 랭크 EQ했습니다. 자, 총점 김시준의 총점 너의 점수는 그 다음에 다음 너 이런 바뀌잖아요. 채우기 핸드로 내릴 때 얘도 같이 내려가야 되는 거는 절대값 하면 안 되고요. 엄마 전체 너희 반 전체에서 너희 반 전체는 여기가 되는 거죠. 얘는 채우기 핸드로 내릴 때 얘 내려가야 내려가요.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때 절대값 누르면 된다. 그리고 콤마 내림차순 괄호 닫고 입력 단축 클릭. 그리고 채우기 핸드로 내리고요. 자, 두 번째. 자, V룩업인 건 알고 있죠? 자, V룩업 했습니다. 자, 얘가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건데 얘가 1, 2, 3, 4 등이 나왔잖아요. 그 1, 2, 3, 4등은 알아서 뭐 1, 2, 3, 4가 바뀔 거예요. 내릴 때마다 2가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 얘가 알아서 바뀝니다. 채우기 핸들로 내리면 얘는 그냥 된 거고요. 콤마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가 1등, 2등, 3등이 나왔으니까 순위인 1등, 2등, 3등부터 시작해서 결과를 잡아야 되는 거죠. 결과. 그런 다음에 얘는 채우기 핸들로 내릴 때 내려가야 돼요? 안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면 안 되죠. 그때 F4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콤마 첫 번째요, 두 번째예요. 내가 구하는 건 수상명인 두 번째죠. 두 번째. 그런 다음에 콤마 유사하냐 정확하냐는 자 숫자로 만약에 문자를 보고 문자를 따라간다면 무조건 정확히 일치인데 이렇게 숫자 수상의 1, 2, 3, 4 등에 해당하는 숫자를 보고 따라갈 때는 정확할 때에는 정확히 일치하면 되지만 7이나 9가 없잖아요. 여기 그럴 때는 유사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괄호는 검정색 괄호. 네. 자, 이렇게 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함수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머지 요거는 바로 제가 보내줄 거예요. 잠시만요. 뭐가 문제죠? 답이 안 나온 것들이 있어서 살펴는 볼게요. 랭크는 잘 됐고요. 여기 영역도 절대값 잘 들어갔고요. 두 번째, 폴스가 아니라 참값이 들어가야 되죠. 네. 이거는 유사해야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유사하게 일치하고 정확히 일치도 있었어요. 네, 찾았어요. 이런 거를 말해 줄 수 있다는 거는 수업에 집중을 잘하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흡족합니다. 좋아요. 집중 안 하면 이런 거 놓치기 마련인데 잘 참여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자, 10분 정도 일찍 끝났는데요. 뭐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예, 이 내용은 영상 처리해가지고 담당자한테 링크 주소를 보내주겠습니다. 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시청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책을 사고 싶은데
이거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영진에서 오픈 소스로 나와 있는 거를 좀 최신 문제 유형으로 되어 있는 거를 했어요. 근데 이 방에 있는 분들 중에서 약간 컴플레인을 건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왜 B반은 있는데 이렇게 이걸 보고 하는데 우리는 못 보고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냥 동일하게 하기로 했어요. 책 안 사줘도 됩니다. 시험은 좀 그렇지 않느냐, 뭐 시험 문제 되지 않게 제가 중간중간에 필요한 거 있으면 소스로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책은 주문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카톡방에 오픈되어 있는 그 파일을 가지고 우선 집중적으로 하고요. 만약에 더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멘트로 알려드리든지 아니면 중간중간 다른 뭐 파일 같은 거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또 건강하게 코로나 걸리지 말고 내일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거 열심히 푸세요. 기출 문제. 기출 문제 열심히 풀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계속 메시지 주면 창을 못 닫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들어가세요.